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방학 잘들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이제 여름방학이 거의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고 하나하나씩 콘텐츠를 그렇게 쌓아나가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신문을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하나의 토픽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관련된 강의 사항,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여러 사항들, 그리고 취업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입니다. 직무에 상관없이, 기업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꼭 취준생이라면 알아야 할 마케팅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면접이라든지 자소서라든지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실전 역량의 질문이 뭐냐면 한번 어떤 전략을 세워봐라, 한번 어떻게 꾸며봐라, 개선 방안을 내놔봐라 라고 하는 현업에서 진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전략들을 한번 생각해보라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마케팅에 관련된 정의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튜브에도 마케팅 치면은 관련된 강의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케팅은 결국엔 상품과 서비스를 알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알게 된 고객들이 그러한 상품과 서비스를 하나라도 더 구매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저도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취업 강의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신다고 하는 건 제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 선생님 마음에 드네? 라고 한다면 제 관련된 다른 강의들도 여러분들이 보시겠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어떠한 일을 하던 간에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어떤 직무든지 간에. 그래서 마케팅은 하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내가 일단 이걸 제대로 알리자. 그 다음에 알린 것을 하나라도 더 판매를 하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트렌드를 제가 한번 좀 잡아봤고요. 그 첫 번째 마케팅 트렌드로서 경험 마케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을 보시죠. 차 전 시장에 차가 없다. 특히 남자 우리 취준생이신 분들은 차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차 전 시장 많이 가실 텐데 차 전 시장의 주인공인 차가 없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딜러와 차가 없는 자동차 전 시장. 뭐로 가득 채웠다? 재미로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자동차 전 시장이 적극적인 체험 그리고 놀이의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이 쓰시죠? VR이라든지 이러한 가상현실 기기를 쓴 채 자동차의 제작 공정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 디스플레이 터치 스크린 기술, 아마 이만한 사이즈가 되겠죠? 이걸 통해서 나만의 가상의 자동차를 꾸밀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전시장은요, 정반대예요. 방문객이 직접 트랙을 주행해 볼 수 있다고도 합니다. 즉, 앞에 있는 전시장은 차가 전혀 없어요. 근데 뒤에 있는 전시장은 완전히 내가 차를 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시장이라고 합니다. 직접 내가 차를 주행하면서, 직접 차를 운전하면서 강렬한 퍼포먼스까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동차 전시장은 어땠다?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곳이었다. 그런데 요즘엔 어떻다? 경험과 유희를 제공한다. 즉, 고객들에게 무엇인가 재미를 제공해서 오게 만들어 놓는 그러한 전략을 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15년 3월 코엑스에 있어요. 좀 됐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모터 스튜디오 디지털 가시면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자동차에 대한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상체험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눈여겨볼 만한 점,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성인 남녀부터 어린이까지, 즉 자동차 전시장이라고 하는 플랫폼은 보통 누가 많이 가요? 아빠가 많이 가죠. 여러분들과 같은 취준생, 남자분들이 많이 가죠. 근데 애들까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스거든요. 내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 남녀노소가 다 들어온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까지 방문해서 성별과 연령층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 그 코엑스에 있는 그 전경을 제가 캡처해서 온 사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요. 현대 모터 스튜디오 디지털 해가지고 전시된 자동차 없이도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차 전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PC가 비치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색깔, 이건 요즘에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많이 돼 있죠.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 직접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요만한 사이즈의 실제 차체 크기를 볼 수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고요. 실제 내가 원하는 색상들을 한번 커스터마이징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VR, 고글을 쓰면서 실제 내가 자동차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기기가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해요. 드리프트 기기인데 실제 이런 걸 통해서 랩타임까지 재서 소비자들에게 이걸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재미와 기쁨을 주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장 컨셉은 무엇이냐?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사회상을 반영했다는 거죠. 차 전시장에 차 없어도 돼. 디지털 기기로 충분히 채울 수 있어. 그래서 전시를 디지털로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올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야, 차 전시장에 차가 없네가 아니라 지금 정말 재미있는 전시장이네.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일 평균 220명, 주말 평균 700명 가량의 방문객이 찾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반대입니다. 극도의 현실감을 제공하는 전시장도 있다고 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BMW의 영종 드라이빙 센터입니다. 축구장 약 33개 규모고요. 사전 예약하면 실제 BMW 고성능 차량을 운전해 볼 수 있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여기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 도로에서는 차 많이 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곳에서 차를 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전문 드라이버가 옆에 있어서 운전 기술도 배워볼 수 있습니다. 누적 방문객도 역시 46만 6천 명을 넘어선 어마어마한 명소고요. 주말에 가면 사실 굉장히 자리가 없고 바빠가지고 좀 힘듭니다. 관련된 사진입니다. 제가 또 인터넷에서 좀 캡처를 해왔는데 이게 전체적인 그 드라이빙 센터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런 전시장, 여긴 자동차 전시장처럼 차가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빙 프로그램 체험 동의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실제 오프라인에서 차량을 탈 수 있고요. 이거는 실제 차량을 타본 어떤 블로거의 사진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고성능 차량, 이건 고성능 차량은 아니거든요. 오프라인 아니면 고성능 차량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지금의 자동차 전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곳의 전시장 컨셉은 무엇입니까? 일반 도로에서의 주행 해방감. 그렇죠. 일반 도로가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곳에서 색다른 그런 경험을 해주고요. 고성능 차량의 강력한 퍼포먼스. 또 여기도 중요하죠. 남녀노소 누구나 모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고객의 참여, 오락성을 강조하는 자동차 전시장 마케팅. 국내 첫 테슬라 매장, 여러분들 하남 스타필드 하남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단순한 전시장은 아니에요. 고객의 체험과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트렌드를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 왜 자동차 전시장을 이렇게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냐? 보세요.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하기까지, 자동차를 사기까지 물리적 상품 그 자체뿐만 아니라 자동차만 그냥 딱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환경, 분위기, 그다음에 재미난 기억들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특히나 누구한테? 어린 친구들한테는 그 기억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 전략적으로 이런 그 전략을 좀 펼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동차의 경우에 당장 구매와 관련이 없는 어린이들한테는 교육적인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전에 펩시콜라가 펩시 제네레이션에서 코카콜라를 아직 접해보지 않은 어린 친구들한테 펩시콜라를 이렇게 주는 그런 마케팅이 있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빠와 함께 현대자동차 그런 전시장 아니면 BMW의 드라이빙 센터를 가면서 현대자동차와 BMW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그러한 숨은 전략도 숨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경험 마케팅 세 가지를 봤어요. 현대, 모토, 스튜디오, 디지털. BMW의 영종 드라이빙 센터. 그다음에 테슬라, 스타필드, 하남. 다 뭐예요? 하나입니다. 오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남녀노소가 다 오게 만드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머스트헤브 아이템은요. 제가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쓴다거나 면접 때 꼭 이걸 인용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좀 따왔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구매 결정을 하기까지 꼭 자동차가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식품 지원해도 좋고요. 뭐 다양한 서비스를 해도 좋아요. 상품과 관련된 환경, 분위기, 그리고 재미난 기억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꼭 언급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어린 연령층한테까지도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하는 부분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각과 청각으로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경험 마케팅의 사례입니다.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시각을 넘어 후각을 자극하라라고 하는 마케팅 인사이트를 주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한번 볼게요. 이승윤 건국대 경영대학 교수님께서 기고하신 글인데요. 경험 마케팅의 시대다.
신세계가 코엑스몰을 인수하고 한 게 뭐죠? 바로 별마당 도서관을 개장한 것인데 60억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 것이죠. 책을 팔기 위해서 근데 도서관을 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뭡니까? 코엑스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일단 코엑스에 와라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을 모은다는 것이죠. 예, 코엑스가 사실상 예전에는 굉장히 번화가였어요. 정말 사람들도 많이 오고 정말 복잡하고 정말 너무너무 복잡했던 곳이었는데 점점 사람이 빠지다 보니까 코엑스에 더 이상 사람들이 오지 않았죠. 그래서 스타필드가 인수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그럼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라고 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별마당 도서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응은 뜨겁대요. 사람들은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실제 가보면 이런 중앙 공간에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책들이 쌓여져 있고 저 위는 실제 손이 닿지 않아서 다 껍데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실제 명사들이 와서 이렇게 특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책뿐만 아니라 강연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장소로 진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에는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앉아서 일단 머물게 할 수 있는 장소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마당 도서관이 새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기사, 그다음 명사 만남의 장 됐다라고 하는 기사로서 단순한 서점에서 도서관에서 한 단계씩 진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별마당 도서관 반응은 뜨거워. 그다음에 화제몰이는 성공했어라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요? 오게 만들었으니까. 그럼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과거의 경험 마케팅은 일단 시각적인 볼거리가 되게 중요했어요. 일단 봐야 되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감각 기관인 무엇? 이 후각. 냄새를 활용한 그 마케팅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4가지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던킨 도너츠의 사례, 두 번째 CGV 사례, 세 번째 싱가포르 항공의 사례, 네 번째 유니레버의 사례인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던킨 도너츠, 향기 나는 라디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밖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커피 향을 경험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매장 방문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버스를 딱 타셨어요. 그런데 이제 버스에서 정류장 안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정류장이 던킨 도너츠 근처에 있는 정류장이 되면 거기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던킨 도너츠 던킨 커피가 이번에 내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버스 안에서 던킨 도너츠의 커피 향을 뿜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내리는 사람들이 여기서 내리면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내는 후각을 이용한 그런 마케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싱이 버스 타서 방송 나올 때 냄새 뿌려서 사람들이 내릴 때 근처에 있는 던킨 도너츠를 가게 해서 실제 커피 구매, 도너츠 구매까지 이어지게 만들어 놓는 그런 후각 마케팅이거든요. 그 결과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매장 방문객 수가 16%, 커피 판매량도 30%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CGV, 여러분들 CGV 멀티플렉스이기 때문에 크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관들이 많이 있어서 좀 좁아요. 좁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좀 사람들 사이 막 지나다니면서 이러저러한 냄새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냄새로 인해서 극장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아지고 사람들의 발길이 조금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보고자 무엇입니까? 불편한 느낌을 줄여주기 위해서 또 후각을 자극하는 경험을 시켜준다. 그래서 나무 향기를 이렇게 퍼뜨리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주는 나무 향기를 퍼뜨려서 만족도가 올라가는 결과를 이렇게 이끈다고 하는데 전 CGV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VIP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이 냄새를 못 맡아봐서 앞으로 CGV를 가면 어떤 냄새인지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싱가포르 항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도 굉장히 좁잖아요. 비행기도 굉장히 좁고 특히 이코노미석은 굉장히 좁아서 움직이기도 싫고 그다음에 여름철에 특히나 외국인들이랑 같이 타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싱가포르 항공도 역시 마찬가지로 향수 전문 회사에 의뢰해서 소비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줄여주면서도 브랜드를 잘 표현해낼 수 있는 이 싱가포르 항공만의 아이덴티티가 담긴 향수를 뿌려준다고 합니다. 이러므로써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역시 후각을 이용한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발달도 역시 후각 마케팅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유니레버,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하고 고객 맞춤형 향기를 제공한다. 그다음에 미래에는 비콘 기술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곳, 이 소비자를 딱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식해서 이 사람이 딱 다가오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이 사람이 가장 흥미로워할 만한 그러한 향기를 내뿜어서 이 사람이 더욱더 관심을 갖게 한다. 그러한 후각을 이용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후각이라고 하는 경험, 이런 전략을 쓰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 광고 커뮤니케이션에서 80% 이상이 시각과 청각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풍부한 경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 냄새까지 난다는 거죠. 굉장히 색다르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선함을 줄 수 있어서 후각 마케팅을 쓴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후각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눈을 감으면 안 보이는데 후각은 우리가 어찌됐건 숨을 쉬니까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후각적인 경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후각 마케팅이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후각인가? 첫 번째, 시각과 청각을 제외한 새로운 감각을 또 제공해 주는 거다. 두 번째, 쉽게 접할 수 있잖아. 큰 노력 기울이지 않고도 사람들은 숨을 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머스트 해브 아이템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세요. 고객에게 조금 더 풍부한 느낌을 주겠다? 그럼 다른 감각 기관도 한번 내가 활용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 여러분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호텔이 움직인다. 호텔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특급 호텔에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콧대 높은 특급 호텔들이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밀착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궁금하죠? 호텔들 하면은 좀 우리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고 뭔가 좀 이렇게 딱 폼 잡고 있는 그런 거 아닌가? 근데 호텔들이 왜 움직이지? 항상 배경이 중요하죠. 왜 밀착 마케팅을 하는 것일까? 첫 번째, 호텔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낮추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호텔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겠죠. 두 번째는 친숙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전에는 무조건 비싼 거는 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같이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한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한 친숙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해비치 호텔 앤 리조트 제주. 해비치는 제주에 있어요. 제주 호텔 여러분들 뭐 숙박 나중에 예약하실 때 보면 해비치를 항상 상위에 랭킹 이렇게 딱 올려놓고 여러분들 검토를 하시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사도 잘 되는데 해비치 호텔 앤 리조트가 개관 10주년 기념해서 제주가 아닌 서울에서 이벤트를 기획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제주로 여러분들 많이 오시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저희가 한번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인데요. 또 많은 잠재 고객들에게 해비치가 제주에 있으니까 많은 고객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직접 서울로 찾아오는 그러한 행사라고 합니다. 또 이번에 음식을 배달해주는 호텔도 있다고 합니다. 호텔하면 특히나 음식, F&B가 좀 유명하죠. 고급스럽고. 그래서 JW 메리어트 동대문 그다음 이곳에서는 딜리버리 서비스를 한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3, 40개씩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데 기준 28,000원이죠. 즉 동대문에서 서울 시내 반경 4km라고 한다면 거의 이제 기업에서 그렇죠 임원분들 뭐 어떤 회의 있을 때 비즈니스 미팅 있을 때 활용되는 그런 도시락이 될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잘했죠. 실제 이게 그 도시락으로 배달되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캡처를 해온 거고요. 굉장히 맛깔스럽게 돼 있고 정말 고급스럽네요. 그다음에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롯데백화점이랑 손잡고 백화점에 팝업 스토어로 호텔, 식당, 레스토랑들의 음식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BLT 버거, 뭐 마키롤미 스시 등 판매 중인 메뉴를 한 곳에 모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실제 그때 당시에 했었던 그 행사 그 시안입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 팝업 스토어에서 메리어트 호텔과 같이 진행된 부분이고요. 이렇게 직접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팝업 스토어에서 조리를 진행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텔들이 밀착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호텔은 부담스럽다 인식을 한번 깨고 싶다라는 것이고 가치 소비의 일환 아까 말씀드렸죠. 기존의 30, 40대뿐 아니라 20대층까지 요즘엔 욜로족이라고 해서 또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타겟적으로 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고 고객들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호텔이라고 해서 품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는 그러한 전략을 한번 펼쳐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머스트 해브 아이템, 가치 소비의 일환이다. 가치 소비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러한 트렌드족들 여러분들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30, 40대뿐 아니라 20대까지도 포함을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험 마케팅 우리가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전시장, 두 번째 후각 마케팅, 세 번째 찾아가는 호텔 서비스. 결국엔 뭐예요? 계속적으로 이거 하는 건 뭐예요? 다 오게 만들어 놓는 가장 큰 전략이죠. 제가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게 뭐예요? 마케팅하면 체험 마케팅이 대세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왜? 오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경험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스터디 주제 첫 번째, 여러분들 아마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산업이 있을 거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경험 마케팅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거는 실제 제 생각에는 스타필드 이번에 만약에 공채를 뽑는다면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스타필드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가장 커다란 이슈는 뭐냐면 저도 이제 현업 담당자한테 들었는데 일단 사람들을 모으는 건 성공했어요. 어디나 다 몰아요. 초창기니까. 그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모으는 전략이 하나 필요할 거고요. 모았던 사람들이 실제 스타필드 쪽을 방문해서 돈을 쓰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한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담당자라면 향후에 어떤 전략을 세우겠는가 한번 스터디원들과 아니면 혼자서 한번 조사를 좀 해서 전략을 좀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두 번째 트렌드는 바로 VIP 마케팅입니다. 자, 백화점의 VIP 여러분들, 백화점 VIP 되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 정도는 있을 거예요. 보통 결혼할 때쯤 되면 혼수를 보통 백화점에서 많이 사거든요. 세일도 많이 해주고 해서. 그래서 그때
보통 VIP가 한번 되는데 요즘에 백화점 VIP 누구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모셔라. 백화점 키즈 VIP 시대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시장인데 한번 볼까요? 어린이 놀이터, 키즈 카페, 어린이 책방, 유아 전문 문화센터, 백화점들이 어린이를 위한 공간, 어린이 손님 모시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왜? 어린이 손님이 지금 백화점이 당면한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어린이 손님을 VIP 고객으로 모시는 것은 단순히 아동 상품 매출을 막 늘려서 그게 아니겠죠. 방문 자체만으로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누가 데리고 와요? 부모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부모들이 데리고 와서 뭐만 사요? 아이들 용품만 사겠습니까? 다른 상품까지도 구매하게 만들어 놓는다. 똑같죠. 역시 무슨 마케팅? 사람들을 모으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게 만들어라. 첫 번째, 어린이 상품을 어떻게든지 잘 꾸며놓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들을 잘 만들어놔서 애들이 가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애들 손을 잡고 가는 거죠. 가서 다른 상품까지 판매하는 것이 바로 백화점의 새로운 VIP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상품까지 판다라고 하는 것이 백화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실제 어린이 관련 상품 매출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근데 왜 백화점 장사 안 된다면서? 그 이유는 무엇인지 봤더니 첫 번째, 저출산으로 자녀를 별로 안 낳잖아요. 하나 아니면 정말 많이 나면 둘. 요즘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요즘 소득이 맞벌이로 경제력은 올라갔잖아요. 즉 내가 부양해야 할 애 수는 줄어들었고 그 대신 나의 경제력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이 애기 한 명한테 아니면 이 애 한 명한테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비용들이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거를 보고 이 타겟을 좀 삼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아동 상품 매출이 증가했다고 해요. 신세계, 롯데, 현대. 신세계 같은 경우에 전년비 37.7%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른 상품 매출을 견인한다는 점이 바로 아동 관련 상품의 연계 매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계 매출이 뭐냐면요. 특정 분야의 상품을 구입한 손님이 다른 분야의 상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즉 아동 상품 사러 왔다가 다른 것도 산다. 근데 그게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이다? 바로 어린이, 아동 관련 상품이 바로 그 역할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뭘 많이 사냐? 당연히 엄마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겠어요? 1층에 화장품 매장 많이 가겠죠. 그 다음에 어디 가겠어요? 밑에 집에 갈 때 밑에 지하 1층 가서 식당 가. 그 다음에 식품 관련된 거 가겠죠. 그 다음에 조금 돈이 있으신 분들은 2층에 명품관 가서 쇼핑하겠죠. 이런 식으로 화장품과 식품과 비싼 명품, 트라이앵글이죠. 아기 상품을 사러 와서 보통 아기 상품에 관련된 건 거의 9층 꼭대기에 있어요. 극장이 꼭대기에 있어서 사람들을 뿌려주는 것처럼 애들에 관련된 상품 시설들을 꼭대기에 만들어 놓고 점점 내려가면서 소비를 하게 하는 백화점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세계 패션본부장, 부모를 백화점으로 이끈다는 측면에서 어린이 손님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늘어날 거야. 점점 커질 거야 라는 측면이고요. 롯데백화점 바이어도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키즈 테마파크 등 아동과 관련된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백화점에 유입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억 현대백화점에서도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시설이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야. 놀이, 학습 기능도 함께하는 이제 커뮤니티다. 커뮤니티 센터다. 이런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보거나 아니면 체크해 볼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신세계 강남의 리틀 신세계. 저 한번 갔다 왔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해놨고요. 애들이 보면 정말 속된 표현으로 환장하게 만들어놨어요. 정말 살 수밖에 없고 키즈카페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놓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신세계 매출이 엄청 늘었죠. 그다음 신세계 대구의 아쿠아리움도 가봤는데 이건 특별히 또 따로 돼 있는 환경인데 그것보다는 리틀 신세계를 좀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못 가본다 그러면 이걸 항상 블로그 포스팅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포스팅한 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셔가지고 아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신세계 김해 뽀로로 빌리지 이런 것도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롯데 이천 아울렛도 되게 잘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롯데 부산 본점의 릴리폿 그 키즈 카페의 최강자죠. 릴리폿 부산 롯데에도 들어갔고 현대 시티몰의 가든파이브 이렇게 지금 어린이 컨텐츠들 아동 컨텐츠들을 모아놓은 곳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가보시거나 아니면은 꼭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백화점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어린이 손님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아동 상품과 다른 상품을 같이 구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상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놀이와 학습 기능도 함께하는 백화점이 단순한 판매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센터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VIP는 되게 어렵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VIP 되려면 조건 되게 까다로운 거 아니야? 근데 되기가 어려운지 아니면 어렵지 않은지 한번 살펴볼게요. 온라인몰입니다. VVIP를 더욱 극진히 문턱을 낮춘 회원제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자, 온라인 쇼핑몰들이 최근에
VIP 제도를 개편하면서 소비자 관심 끌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저렴하면 어때요? 온라인은 저렴한 맛으로 사니까 조금이라도 싸면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즉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고객들을 딱 막아놓으려고 하는 거죠. 자,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VIP 제도를 잇따라 개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개편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등급 기준을 완화했대요. 즉 쉽게 얘기해서 VIP를 다 준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일정 수량만 되면 어느 정도 조건만 되면 다 VIP를 주겠다. 그 대신에 VIP가 되면 서비스는 강화하겠다. 즉 기준은 완화시키고 서비스 내용은 강화시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G마켓 옥션은 구매 건수만으로 등급을 산정하도록 제도를 단순화했어요. VIP 회원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진 셈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혜택은 강화했다. 등급별로 할인 쿠폰 제공한다. 또 추가적으로 공연 초대권, 여행 지원금, 영화 초대권 등도 제공하는 것도 생겨났다는 것이죠. 왜 개편을 했냐? 당연하죠. 로열티를 높이기 위해서죠. 어찌됐건 내가 사야 돼. 근데 내가 조금 더 싸다고 여기에 가는 것보다 여기다 계속적으로 쌓이면 나한테 오는 혜택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로열티 높아지겠죠. 그 사람이 사는 것도 늘어나니까 당연히 매출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단골 고객의 중요성은 크다. 그래서 역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죠, 보통. 11번가에서도 전체 고객 가운데 12%가 전체 거래액의 32%를 차지하니까 기왕이면 여러 손님을 받는 것보다 VIP 극진에 대접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훨씬 더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효율적인 전략이 되겠죠. 최근 등장한 유료 회원제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이베이 코리아 스마일 클럽인데요. 3만 원 내면 기프트 카드 주고 5배 더 많은 포인트 주고 아무튼 3만 원 내면 그 이상의 혜택을 주는 거죠.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런 유료 회원 서비스가 잘 돼 있으니까 아마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할 것 같아요. 유료 멤버십 서비스는 왜 하냐? 단골 고객을 잡는, 돈을 냈으니까 어찌됐건 여기서 살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락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VIP 마케팅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 산업에 맞는 기준 정립. 지금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기준이 내려간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 온라인몰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온라인몰을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온라인몰에서의 VIP는 지금 그 제도, 그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강화된 혜택으로 뭘 한다? 락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효과를 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머스트헤브 아이템 뭘 가져가야 되냐? 여러분들 단골 고객을 잡는 락인 효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 자소서라든지 면접 때 좀 한번 응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터디 주제, VIP 마케팅 관련된 스터디 주제입니다. 첫 번째, 역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 쪽에 있어서 VIP 마케팅을 좀 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다른 VIP 마케팅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그 사례들을 쭉 수집하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다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어가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케팅입니다. 세 번째 마케팅은 마이크로 마케팅이에요. 마이크로 마케팅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자, 유통업계를 한번 볼게요. 유통업계, 최신 소비 트렌드를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지간하면 여러분들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갑을 만약에 연다 하더라도 취향에 딱 맞는 상품만 여러분들이 고르실 거예요. 그 다음 100% 만족하지 않으면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구매 리스트에서 빼버린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오랫동안 선호했던 브랜드가 있어도 더 잘 맞는 새 상품이 있으면 나는 당연히 글로 갈아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의 소비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제품도 맛 세분화라고 하는 마이크로 마케팅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자, 역대 최고 눈높이를 가진 여러분들, 깐깐한 소비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시대인데요. 이제는 개인의 취향, 커스터마이즈드라고 하죠. 개인의 취향을 만족시킬 다품종 소량 생산이 지금의 마케팅 대세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전형적인 소품종 대량 생산. 예전에 식품 하면은 한 가지 다 먹어. 이거 있으니까 그냥 먹어. 무슨 맛이야? 그냥 다 먹어.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무난한 상품은 요즘엔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비자 선호도를 세분화해서 각각의 세분화된 소비자한테 맞는 상품을 소싱을 해줘야 팔리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특정 제품의 맛에 사람들이 입맛을 적응시켜야만 했지만 요즘엔 소비자들이 원하는 맛을 세밀하게 구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이러한 시대가 된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대상청정원이 내놓은 햇살 담은 간장이라고 합니다. 맛의 특징에 따라 제품을 4가지로 구분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깔끔한 맛, 깊고 풍부한 맛, 진한 맛 플러스라고 해서 간장은 짠 거 아닙니까? 저는 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간장 짠 거를 4가지 맛으로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마이크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제당도 역시 마찬가지죠. 비비고 김치를 내놨는데 비비고 김치의 오리지널이 있고요. 더 풍부한 맛이 있고요. 더 깔끔한 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게 풍부한 맛이래요. 그 다음에 깔끔한 맛, 오리지널을 해서 같은 김치라도 이제 그냥 포장김치가 아니라 다양한 맛들로 구비해 놓는 이런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배지밀 있잖아요. 뭐 어른들이 마시는 배지밀, 애기들이 마시는 배지밀, 이런 배지밀 시리즈도 마이크로 마케팅의 사례고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있죠. 저도 이거 시리즈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2개를 먹어봤는데 굉장히 많은 시리즈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 마케팅의 사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패션 뷰티 업계에서도 역시 맞춤형 서비스 카드로 마이크로 마케팅 대열에 동참했다. 특히 화장품 업체들은 피부는 다 다르잖아요, 개인별로. 이것에 맞춘 마케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맞춤형 립스틱, 맞춤형 수분 크림 이렇게 해서 또 매장에서는 개개인의 피부 상태를 진단해 준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패션 업계에서는 개인 맞춤형 의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식품업과 패션업이 각각 마이크로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식품업 같은 경우에는 세그멘테이션, 맛을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다양한 맛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공략하기 위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있고요. 패션업은 어때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뷰티도 역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만족시킬 수 있는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상품들, 그런 전략들을 펼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터디 주제, 그렇다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 쪽에는 마이크로 마케팅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또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세분화된 사례는 또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머스트헤브 아이템, 이건 좀 가져가세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맛을 세밀하게 구현해내지 못한다면 이젠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다. 꼭 맛이 아니어도 되죠.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호를 제대로 맞춰주지 못하면 더 이상 기업은 살아남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노스텔지어 마케팅이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자, 옛 추억을 살짝 건드리니까 소환하라 왕년의 히트 상품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세상이 빠르고 각박하게 돌아갈 때는 어때요? 옛날이 참 좋았는데. 여러분들 취준생이신 여러분들도 어때요? 대학교 1학년 때가 너무 좋았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옛날이여를 외칩니다. 그것이 바로 노스텔지어 마케팅인데요. 그럼 왜 노스텔지어 마케팅을 사람들이 이걸 왜 적용을 시키냐? 그 이유를 보니까요. 옛 것을 떠올리면서요. 잠시나마 현실이 있는 거죠. 그때 그 시절엔 참 좋았는데 마음은 그래도 편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복고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런 노스텔지어 마케팅을 한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패션에 부는 복고바람이래요. 잘 나가던 시절의 영광. 흔히 패션은 돌고 돈다고 하는데 되살려보고자 하는 심리라서 다시 나팔바지, 뭐 퍼프 소매, 롱스커트 등이 다시 일제히 회귀했다고 하는데 저 아직 뭐 나팔바지 이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잘 나가는 게 후아유가 출시한 뭐 롤러 트레이닝복 세트라고 하네요. 그래서 출시 2주 만에 발주량 대비 40%가 팔리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10대, 20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하는데 저는 실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아무튼 되게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하는 그런. 근데 이게 예전에 우리가 입었던 체육복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마케팅이 돌고 돈다. 구두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엘칸토 메리제인 스타일이라고 있대요. 구두 앞부분은 좀 둥글고 발끝에 이렇게 샌들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묶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것은 아닌데 이런 스타일의 구두인데 약간 변형해서 요즘에 또 내놓는 것이 인기라고 합니다. 식품업계도 왕년의 히트 상품 아시죠? 응답하라에서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왕년의 히트 상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혜태제과에서는 2006년도에 생산 중단했던 토마토마라고 하는 상품이 나왔다고 하는데 역시 저는 어떤 상품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여러분들 그 자라날 때 많이 드셨던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다시 나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빙그레는 무려 1986년에 단종됐던 라면 모양 아이스크림 서린면 이게 또다시 나왔다고 하고요. 롯데제과는 뭐 가나 초콜릿, 주시오레시 이런 것들은 응답하라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아무튼 이런 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빙그레 서린면이라고 하는데 저 역시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또 이게 인기라고 해서 아마 제 윗세대들 분께서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불황기에 진짜 그 시절이 그립도록 그 다음에 감성이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지금은 불황기잖아요. 사실 뭐 수출이 잘 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뭐 살림살이가 그렇게 썩 나아지진 않았으니까 불황기라고 보는데 이런 감성을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그런 마케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좋았던 기억을 자꾸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서 가는 것이 바로 이 노스텔지어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터디 주제 역시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곳에 그러면 노스텔지어 마케팅 한번 적용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어차피 돌고 돈다면서 그럼 우리 산업에서 예전에 했었던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가? 네이버 가면 여러분들 신문 예전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기사를 한번 검색해서 예전에 이런 전략이었구나라는 걸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역시 다른 노스텔지어 마케팅 사례도 한번 수집해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5번째 마케팅 트렌드는 바로 컬러 마케팅입니다. 예, 컬러 마케팅. 너는 무슨 색이야? 그래서 이제 색깔을 딱 가지고 이건 어떤 제품일 것이다. 어디에 어울릴 것인지를 한번 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잘 나가는 그 브랜드 색다른데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40대 주부 강희영 씨가 어머니 생신 선물로 그 파운데이션을 산 것 같아요. A 화장품사의 블랙 라인을 샀대요. 근데 가격은 2배가량 비싸지만 샀다. 왜? 검은색에 담겨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왠지 화장품 성분도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느낌을 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이거 같아요. 예,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헤라라고 하는 이 라인이잖아요. 파운데이션이 통상적으로 검정색은 아닌데 고급스럽게 파우치도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열면은 이렇게 딱 돼 있어서 이게 파운데이션 이거 바르는 뭐라고 했는데 제가 잊어버렸네요. 이름을. 아무튼 이게 이렇게 돼 있고요. 속에 실제 열면 또 확 이렇게 검정색으로 블랙으로 돼 있어서 정말 고급스러움의 끝판왕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오픈을 하면 이런 파운데이션, 아마 이걸 어머니한테 선물해 드렸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강 씨는 검은색 용기에 담겨 있으면 럭셔리한 이미지가 극대화된다. 참 색깔이 주는 그런 이미지가 참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선물을 하고 싶을 때 블랙라인 화장품을 종종 구매한다라고 하고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 드릴 때 일부러 뒤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백판에 항상 블랙 이미지를 구현한다는 사실도 여러분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를 찾은 우리 30대 직장인 김동욱 씨, 그린 컬러의 맥주를 골랐다고 합니다. 왜? 자연 친화적이고 맛도 순할 것 같아서 술을 잘 못 먹나 봐요. 그래서 또 음료 같아 보였고 봄나들이에 어울리는 컬러여서 나는 그린색 맥주를 골랐다고 합니다. 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색은 어떤 힘? 지갑을 여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색상 마케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컬러 마케팅이란 색을 통해서 상품의 구매력을 높이는 것으로서 특정 색채에 반응하는 감성을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확률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색들이 있어요. 옆에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좀 캡처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케팅 전략 쓰실 때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4가지죠. 블랙, 강인하고 세련된 느낌, 그린은 환경, 평화, 안전, 레드는 로맨틱한, 블루는 깨끗하면서도 힘이 넘친다. 그래서 블랙하면 저는 이게 생각나요. 현대카드 블랙. 네, 굉장히 최고급이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에 견줄 수 있는 우리나라의 현대카드 블랙. 네, 아무나 발급도 안 해주고 저는 그래서 블랙의 고급스러움 하면 이게 생각이 나고요. 다음에 역시 초록색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스타벅스가 생각이 나죠. 네, 스타벅스가 주는 이미지 초록색이고요. 다음에 빨간색 하면 붉은색 하면 역시 뭐니 해도 코카콜라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저 검정색 제로콜라라든지 저 옆에 있는 은색 콜라는 별로 먹고 싶지 않잖아요. 콜라 하면 빨간색이 코카콜라잖아요. 이게 주는 힘입니다. 색이 주는. 그 다음에 파란색 하면 뭐니 해도 역시 포카리 스웨트가 주는 역시 이런 이미지가 되겠죠. 제가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를 한번 해본 거예요. 파란색은 시원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보통 스포츠 음료 빙가루 표장에 이용된다. 그 다음에 검은색은 아까 보신 것처럼 명품 브랜드에 잘 이용하고 더운 여름철에는 검은색보다는 파란색 캔, 그렇죠? 이런 것이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는 겁니다. 컬러 마케팅 제일 잘한 것은 코카콜라가 꼽힌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스타벅스도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고 평화, 안전, 온화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빨대 로고 등 다 초록색으로 해서 초록색만 봐도 스타벅스가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컬러 마케팅, 특정 색채에 반응하는 감성을 툭툭툭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확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스터디 주제 첫 번째, 여러분들도 역시 기업 아니면 여러분들 산업에 컬러 마케팅을 적용할 수는 없는지 다양한 색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역시 다른 컬러 마케팅 사례 제가 소개를 못 시켜드렸어요. 굉장히 많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으니까 다양한 눈, 다양한 시각으로 이제 보시면 많이 사례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6번째 마케팅 트렌드의 이제 6번째 마지막입니다. 바로 공감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공감 마케팅 무슨 내용일까요? 자, 늘어나는 어르신들 점점 대한민국은 그 노령화 사회로 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잖아요. 이미 진입했죠. 그래서 점점 그 소비 여력이 있는 노인층, 그 고령화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그다음에 지갑을 열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그거에 관련된 인사이트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노년층 고독감을 달래주는 홈쇼핑이라고 하는 매체가 좀 중요해요. 공감 마케팅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대학교 마케팅학의 임채미 교수님께서 기고하신 글인데요. 한번 볼게요. 소비자 시장의 다양화에 따라 홈쇼핑 채널도 또 하나의 중요한 유통 채널이 되었다라고 해서 홈쇼핑 채널에 대해서 한 내용이고요. 국내 홈쇼핑 시장 또한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누가 가장 많이 삽니까? 노년층이 많이 사잖아요. 하루 종일 TV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노년층 소비자들이 수적인 증가에 따라서 장기간 TV 보잖아.
TV 의존도가 높잖아. 그래서 홈쇼핑 채널에 뭐니 해도 다양한 젊은 층들을 끌어올려고 하긴 해도 가장 중요한 소비 계층은 누구다? 바로 이 노년층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65세 이상의 노년층 소비자들의 정서적 특성인 고독감, 외롭잖아요. 이것을 바로 홈쇼핑 만족도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 즉 내가 굉장히 외로운데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홈쇼핑과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러한 내용에 관련된 글이거든요. 자, 은퇴, 배우자 상실, 신체적 약화 등으로 노년층이 될수록 점점 사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고독감,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오히려 특정한 소비 행동의 동기 요소로 될 수 있다. 한마디로 되게 외롭고 심심하고 쓸쓸한데 내가 이런 외롭고 쓸쓸하고 심심함이 TV에서의 홈쇼핑 그 메뉴, 그 주문 이렇게 누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 바로 이런 감정들을 완화시켜주는 역할로서의 쇼핑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들, 분리감, 외로움, 스트레스를 TV 시청을 통해서 그리고 홈쇼핑 호스트와의 준사회적 상호관계를 통해서 해소하기도 한다. 홈쇼핑에서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어머니 이거 좋은 거예요. 놓치시면 안 돼요. 누군가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대화를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청자가 쇼호스트와 같은 대중매체 페르소나에게 미칠 마치 실제 친구인 것처럼 친밀감 느끼는 거예요. 개인적인 친분 관계 느끼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시청이나 구매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고 그래 내가 쟤는 아는 애니까 좋은 애니까 제가 얘기하는 상품 내가 살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씩 구매한다는 것이죠. 텔레프레전스라고 하는 것은 매체에 의한 간접적 경험을 마치 직접적인 경험인 것처럼 느끼는 것인데 이게 특히나 노년층에서 이 효과가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긍정적인 영향 같은 그런 효과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채널 이것은 뭐 다른 그 홈쇼핑사인데 웹사이트에 쇼호스트들도 소개한대요. 그다음에 블로그를 연결해서 소비자들의 사적인 스토리를 게시하면서 소비자들과의 정서적인 교감. 그냥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진 않은데 직접 이 쇼핑 호스트들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직접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매체의 장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연령대 호스트, 게스트의 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들 소비자들 겨냥한 패션쇼 방송, 또 전화 연결, 비디오 연결 통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감 마케팅, 쇼핑의 동기부여, 고독한데 쇼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 고독함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다? 정서적인 교감이다. 그다음에 친밀함을 부여하는 하나의 또 전략이다라고 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홈쇼핑에서는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우리나라 홈쇼핑에도 충분히 저는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좀 느껴보시라고 좀 가지고 온 기사입니다. 스터디 주제, 다른 교감 마케팅 사례를 좀 수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의 사례에서 많을 테니까 외국의 사례를 좀 같이 수집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가지. 남은 시간 동안에는요, 마케팅 트렌드는 6가지로 정리를 하고 마케팅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을 가져가실 때 꼭 아셔야 될 두 가지 인사이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온라인 마케팅. 굉장히 많이 질문 받으실 거예요. 온라인 마케팅 어떻게 생각해요? 온라인 마케팅 전략은 무엇이에요? 특히나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페이스북 마케팅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깊은 식견을 알려주는, 식견을 느껴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페이스북 효과 봤어? 굉장히 많은 기업과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페이스북 마케팅을 하거든요. 효과 봤어? 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한번 볼게요. 좋아요 늘어도 매출은 제자리다. 활용법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 좋아요 이 숫자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 일단 회원수가 많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1,700만 명 이상이다.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내 친구들이 다 이걸 보게 되잖아요. 즉 전파력, 파급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페이스북을 마케팅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이거 실제 제가 봤을 때 PT 면접 주제예요. 여러분들 딱 PT 면접 보러 갔는데 페이스북을 활용한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가셔도 돼요. 그만큼 내용이 좋습니다. 자,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이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바에 따르면 일단 좋아요 숫자를 늘려봤자 결론이에요. 이 매출이나 수익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좋아요가 매출과 수익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고 이분은 보시는 거예요. 왜? 자, 미국의 포천 500대 기업 중 80%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마케팅 임원의 87%가 페이스북 계정이 그렇다면 추가 수익, 좋아요 눌렸다? 이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했냐? 그래서 87%가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소셜미디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클릭수라든지 팔로워가 몇 명인지 좋아요 수를 아무리 늘린다고 해서 그것이 꼭 SNS 활동 덕분이라고 매출이 늘었다, 수익이 늘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구매할 확률이 높다는 것까지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요 눌렀겠죠. 관심이 있으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 표시를 한 사람들은 11%더 자주 8% 더 많은 돈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인과관계는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잘 보세요.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가서 구매를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원래 스타벅스의 구매자들이 좋아요를 눌렀다라고 하는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좋아요 눌렀으니까 스타벅스 가서 먹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스타벅스를 먹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네 하니까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죠. 이 인과관계를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4년 동안 무려 18,00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16번의 대규모 실험을 했는데 결국에 팔로잉하거나 좋아요 누르는 것이 그 사람의 소비 생활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람의 페이스북 친구들의 소비 습관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단 관심은 갖겠죠. 나랑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이라면. 다음 중요한 건 뭐야? 페이스북 마케팅의 4가지 비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페이스북 마케팅을 잘할 수 있을까? 페이스북 마케팅 활용법 4가지는 여러분들 이거 꼭 그냥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충성 고객에 대한 정보 전달의 창구를 써보자. 즉, 좋아요를 누른 사람은 계속 좋아요를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찌됐건 우리 회사, 우리 기업을 좋아하는 충성 고객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전략으로 쓰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안내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쿠폰 발행을 해줘서 딱 필요한 정보를 전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쓸데없이 우리 기업, 우리 서비스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까지 구걸하지 말자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아까 얘기한 것처럼 VIP 혜택을 강화한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전략으로서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을 분석해서 그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강화된 전략을 쓰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좋아요만 누르게 하지 말고 직접 컨텐츠를 생산하게 만들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스포츠 오류라고 해요. 여기에서는 자사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찍은 인스타그램 같은 거 올리잖아요. 해시태그로. 그러면 그것들을 이 회사가 직접 수집한대요. 자사 제품을 뭐 입었겠죠.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직접 회사 계정에서 또 퍼뜨려준대요. 내가 그냥 좋아서 입었던 것이 회사에 어떻게 보면 광고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충성도를 더욱 높여주니까 이렇게 역시 활용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셋째, 고객의 목소리를 수집하는 창구로서 역시 소셜미디어처럼 효과적인 건 없죠. 걸러지지 않은 진짜 로우의 정보니까. 그래서 실제 레고,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 항공사 KLM은 실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직접적으로 경영에 반영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페이스북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네 번째, 적절히 광고도 해라. 그렇다면 매출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어찌됐건 좋아요를 눌렀다고 하는 건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회사가 광고를 한다면 그걸 볼 확률도 높아지겠죠. 따라서 광고를 보고 그것이 상품 구매와 연결되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효과를 따져가면서 투자 대비 수익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수님의 의견이고요.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첫 번째, 충성 고객한테 잘하자. 우리한테 관심 없는 사람한테 하지 말고 우리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더 잘하자. 두 번째, 그 사람들한테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세 번째,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집하는 창구를 활용해보자. 네 번째, 광고도 적절히 집행해서 매출과 수익에 연결시켜보자라고 하는 그렇게 4가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케팅 인사이트, 업의 본질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마케팅하면 여러분들 가장 많이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감으로 해요. 감성으로 해요.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색채 마케팅, 코카콜라의 빨간색을 입히고 스타벅스의 초록색을 입히고 이런 것들도 사실 고도화된 굉장히 계산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은 결국에는 데이터예요.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세웠는지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맥주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맥주는 배가 불러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인데요. 요즘에 핫한 맥주 2가지가 나왔죠. 하이트를 잡으러 나온 롯데 피츠 맥주, 그 다음에 롯데 클라우드를 잡으러 나온 클라우드 잡으러 나온 필라이트. 이게 하이트 진로 거죠. 2가지 맥주가 지금 새로 나왔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같이 얘기할 부분은 하이트 잡으러 나온 피치 맥주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피치 맥주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관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피치 맥주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자,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롯데에서 나왔죠. 이 피치가 클라우드를 출시해서 깊고 풍부한 맛을 내세워서 신제품을 또다시 출시한다고 해서 당연히 이 클라우드가 에일 맥주잖아요. 상온에서 발효해서 맛과 향이 강한 에일 맥주겠구나, 조금 더 업그레이드 맥주겠구나 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다른 맥주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에일 열풍이 굉장히 거셌거든요. 수제 맥주집도 뭐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에일 열풍도 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롯데에서는 당연히 조금 더 강화된 에일 맥주가 나오겠거니 했는데 반전이었다. 사람들과 예측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이달 들어 전형적인 한국형 맥주 뭐예요? 바로 소맥 만들기에 좋은 맥주죠. 그게 바로 라거 맥주죠. 라거 맥주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카스가 가장 많이 나와요. 카스는 하이트 이런 맥주인데 그거에 관련된 경쟁 상대인 피츠 슈퍼 클리어를 출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거 맥주라고 하거든요. 라거 맥주는 오랜 시간 저장할 수 있는 맥주로 시원한 맛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라거인가? 지금 에일이 열풍 아니야? 이런 건데 왜 라거인가? 첫 번째, 에일이 열풍이고 수제 맥주집이 난립인데 왜 롯데는 다시 라거 맥주를 낸 거야? 하이트랑 그 카스가 그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데 대세로는 언제나 과장되기 마련이고 사람들의 직관은 틀리기 십상이다. 지금 깊고 진한 향의 에일 맥주를 선호할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자, A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맥주를 따져봤대요. 1위부터 20위까지가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라거 계열인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수제 에일 맥주가 좀 많이 있겠지만 여전히 맥주의 주류 시장은 라거라고 롯데는 판단한 것이죠. 2017년 1분기 수입 맥주 매출 순위 톱10 중 역시 수입 맥주에서도 7개가 무엇이다? 라거다. 그렇다면 라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라거인가? 라거는 맛이 없다는 정설이 있었어요. 그렇죠? 라거는 어찌됐건 우리가 소맥에 타먹으니까 그러니까 맥주 자체의 맛을 느낀다기보다는 플러스 알파의 서브의 기능으로서 가져가는 것이 라거 맥주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맥주를 사 먹을 땐 에일 맥주 사 먹을 거 아니야 하지만 선택은 달랐다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믿은 것이죠. 롯데의 전략적 선택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다름 아닌 소비자 조사 결과였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추고 집단 비율이 나왔어요. 풍부한 맛을 원하는 사람들은 12.8%로 조금 줄어들었고요. 전년비. 옅고 깔끔한 맛을 원하는 사람들은 전년비 17%좀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일 맥주가 열풍인 것 같지만 실제 소비자 조사하니까 풍부한 맛에 대해서 선호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라고 하는 사실을 파악한 거죠. 옅은 맛, 깔끔한 맛 등의 선호 현상이 커졌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기호가 이동했다고 해석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맥주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주류 시장에 카스와 하이트라는 골리앗을 넘어서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오랜 시간 견고하게 쌓은 오비와 하이트 맥주, 주류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유통망이죠. 어떻게 소싱을 하느냐에 따른 건데 오비와 하이트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통망과 영업망의 판로 확대 노력 이외에도 또 역시 소맥용으로도 어울리는 제품이 필요했기 때문에 롯데의 이 피츠 제품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식당, 주점에서 소주를 타서 마실 수도 있고 깔끔하게 입가심하기도 위해서 마시고 싶은 맥주로서 그러니까 기존의 맥주 이외의 라거 맥주의 깔끔한 맛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알파로 갔다. 그래서 소맥용 맥주 수요를 잡은 것은 물론이고 입가심용, 갈증 해소용 맥주라는 새로운 포지셔닝도 플러스 알파로 가져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정석에 나오는 그 피츠 광고를 한번 보시면 이제 이런 관점이 좀 보이실 거예요. 결국 롯데가 소맥 폭탄용 시장을 공략하기로 한 것은 필연적인 선택인 거죠. 소비자들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업력 확대에도 앞으로 많이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롯데 피츠. 제일 중요하죠. 마케팅은 절대로 여러분들 감이 아닙니다. 감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진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하나에 살아있는 정량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걸 팩트로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감성을 입히든지 체험을 입히든지 뭐 향수를 입히든지 이런 식의 감성이 덧입혀지는 건데 그 업의 본질은 꼭 데이터여야 된다. 데이터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주류 영업 하시는 분들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유통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유통망.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유통망을 갖고 있어 어떻게 소싱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을 파악해서 롯데가 피츠를 공략했다. 피츠를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스트헤브 아이템, 롯데의 전략적 선택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질문 받을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왜 당신은 그런 전략을 폈어요? 지금 대세가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 저는 어떤 소비자 조사 결과를 했을 경우에 이런 소비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쪽으로 갑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세와 다른 의견을 내놔도 돼요. 대신에 그거에 대한 근기는 무엇이다? 정량적인 데이터이다. 라고 하는 점을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터디 주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원하려고 하는 곳에 소비자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케팅 트렌드 6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경험 마케팅, VIP 마케팅,
마이크로 마케팅, 노스텔지아 마케팅, 그 다음에 컬러 마케팅, 공간 마케팅 6가지를 봤고요. 여러분들 마케팅 이걸 잘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두 번째 2가지였죠. 첫 번째 온라인 마케팅, 페이스북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다음에 업의 본질, 데이터 잃지 말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웠습니다. 네, 어느 직무를 지원하더라도 여러분들 업의 본질인 마케팅 전략만큼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가지 트렌드를 활용한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마케팅할 수 있는지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1시간이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마케팅, 다양한 전략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지원 기업이 어떻든 산업이 어떻든지 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적용해서 평소에 마케팅적인 그러한 생활 습관과 그런 인식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더운 날씨에 취업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나 애쓰고 계시고요. 꼭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